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평행선 전투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신의 한 수는 무기입니다. 무기. 예. 평행선 전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물과 문물 사이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명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양의 대포, 당시 이제 불랑기포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그 평행선을 공격을 했었고요. 네. 왜군의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조총이라고 부르는 이제 화승총. 을 이제 주력 어떤 무기로 삼아서 이제 명군의 공격에 이제 저항을 했었던 거죠. 그런데 양쪽 다 화력을 동원한 이제 원거리 사격전을 벌였긴 했는데 대포의 사정거리가 그리고 대포의 파괴력 자체가 조총의 사거리나 사격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어떤 전투력 차이가 이제 크게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지금 명나라와 일본의 무기 보고 와, 신의 한 수였다 멋지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. 우리는 왜 이렇게 개발을 안 한 거예요 무기를? 네? 그러니까 원래 그 일본이 그 전쟁 전이에요. 1589년에 스시마 도주가 조총 2자루를 이제 선물로 보내옵니다. 근데 이거를 조선에요? 네, 보내왔는데 그 병장기를 담당하는 군기시 창고에 보관을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화이론인데 당시 이제 중국은 문물의 중심이 중하고요. 조선은 살짝 그 다음이 소중하거든요. 일본은 어때요? 섬 오랑캐 도의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섬 오랑캐가 보낸 무기, 이건 뭐 볼 거 있어? 그러고 그냥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. 이런 화이론의 결과 우리가 조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한데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서 일방적으로 이겼잖아요. 네. 일본은 총은 있었지만 포는 없어요. 우리가 바다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지에는 명의 화포가 있었다면 바다에서는 조선의 화포가 있었습니다. 야, 만약에 이 선물로 받았던 그 조총 2자루를 조금이라도 연구를 했었으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개방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. 폐쇄적인. 그렇죠. 여기에 좀 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은이요. 예. 실버. 당시에 그 일본은 그 되게 이제 그 국제 무역 질서에 동참을 해서 그 무역으로 엄청난 그 재화를 모으는데 그때 일본의 주력 수출품이 은입니다. 연구에 따라서는 은이 전 세계 당시 전 세계 생산량의 20에서 어떤 연구에는 30%까지 차지했다. 일본이? 예,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그 은 생산량이 많아진 것이 무엇이냐? 예, 바로 은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갖게 된 거죠. 그게 어려운 기술이에요? 어렵다고 합니다.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이 조선의 기술이었다는 거죠. 네? 우리한테서 배워간 기술이라고요? 예, 맞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 그 1503년이죠. 연산군 때인데 김감불, 김검동이라는 두 기술자가 연산군 앞에서 그것을 시험을 해요. 그래서 연산군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연산군이 이제 3년 후에 그 반정으로 폐위가 되죠. 그래서 이제 중종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은을 채광을 하지 않습니다. 그 은을 더 이상 채광하지 않으면서 이 기술이 묻혀요. 네. 예, 그러다가 한 30년쯤 후에 난데없이 일본에서 이게 등장한 겁니다. 예, 그때가 일본이 그 은의 그 수출이 급증하는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일본 측 사료에 보면 경수와 종단이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은광에 와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가서 기술 유출한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산업 스파이네?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것이 이제 조선인인지 명인인지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조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수많은 재화를 쌓았고 이것이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연성이 있죠, 충분히. 아니 전 세계 은의 뭐 30%까지도 생산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실 일본은 당시에 그 국제 어떤 질서 속에서도 굉장히 강대국이었겠네요.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일본이 그래도 중앙 집권화를 가장 잘 이룬 건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가 처음일 거예요.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아마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감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전국 시대가 100년이었어요.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. 여기에 은이라는 재정적 요소가 합쳐졌어요. 그러니까 대륙 진출이 가능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.